먼저 오늘 본 내용 진행하기 전에 잠깐 이제 안내 말씀드리자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저번 주 3월 3주차 금요일은 미국의 3월 선물 옵션 만기 일이 되게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 일이 다가오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게 되게 돼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와 같은 파생시장 만기 주간마다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 또 업황 분석의 방향성대로 반드시 동조하지 않게 되는 변동성이라는 게 존재하게 돼요. 2020년 3월서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공개방송을 진행해 왔고 2018년도서부터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공개방송을 진행해 왔죠. 그런 공개방송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온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존 템플턴 경이라는 사람이 글로벌 ETF라는 개념을 만든 뒤에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한국과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 조직들을 통칭해서 한머니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한머니들은 그 거대 자금을 이 파생시장 1개월과 3개월마다 만기를 맞이하게 되는 파생시장의 만기 때마다 그 변동성을 더 여러 금융상품들을 다루게 되면서 그 변동성을 더 키워왔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국가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의 속성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변동성이라는 게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직도 파생시장 만기 주간에 원유 업황, 원자재 슈퍼사이클,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가져와서 변동성 주간에 이것을 갖다가 끌어서 설명하는 곳이 무진장 많습니다. 보게 되면 이 뉴스의 제목서부터 원자재 값 급락에 원자재 슈퍼사이클 만나 놀라, 원자재 값 급락이 저번 주 3월 3주차에 원자재 값 급락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갖고 원자재 값 급락이 6개월치를 보게 되면 올라갔는데 저번 주로 점점 좁혀보면 하락세가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분석해보니 원자재 급락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난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월스트리트저널 슈퍼사이클 주장은 과장된 것처럼 보인다. 황당하죠? 3월 3주차 파생시장 만기, 다음 달 4월 3주차, 5월 3주차, 6월 3주차, 매월 3주차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 주간마다 방향성, 업황 분석으로 설명해야 되지 않는 변동성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3주차에 원자재 가격 하락이 많이 컸다고 원자재 슈퍼사이클 많이 틀리니 국제에너지기구 IEA도 시장 일각에서 원자재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IEA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지금 파생시장 만기 주간에 가격의 흔들림 변동성만으로 그렇게 베팅한 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IEA가 등장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등장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 국내 증권사 연구원은 굉장히 황당한 발언을 하게 돼요. 기술 발전이 원자재 가격 상단을 제한할 것. 뭔 소리요? 기술 발전, 기술이라는 것을 말하려면 종류가 엄청 많아요. 베이직 테크놀로지를 말하는 건지, 어플라이드 테크놀로지를 말하는 건지, 뉴 테크놀로지를 말하는 건지, 여기 말한 거에 따르면 기술 발전이 원자재 가격 상단을 제한할 것, 기술이라는 개념이 자기가 말한 그 용어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뱉은 말 같아요. 여기서 말한 의미에 따르면 여기서 이 연구원이 말한 기술 발전은 기술 혁신을 의미한 듯 해요. 2025년으로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 2030년 인공지능의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단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기술 발전이 기술 혁신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단이 제한된다? 이 황당한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 시대는 제2차 기술 혁신기예요. 제2차 기술 혁신은 1990년대서부터 출발이 됐고 2040년경까지 진행이 되게 되고, 이러한 끝 마무리에 인공지능이라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기술 혁신기, 제2차 기술 혁신기에 꽃이 피게 돼요.
1차 기술혁신기는 1940년대 전후로 진행이 되게 됐죠. 이 두 기간에 모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머릿속에 있는 말 주워 담아서 이렇게 황당한 연구원이 황당한 발언을 했죠.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이 왜 벌어지게 됩니까? 이 그림 하나만 보게 되면 이런 분석과 주장을 했던 분들 얼굴이 좀 화끈거려야지 돼요. 자, 이 그림을 봅시다. 인터넷을 통해서 2018년도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2020년 3월서부터 계속 공유해 왔었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글로벌 옵션 지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특정 금융상품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조정에 나올 곳에 베팅하는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옵션 지수가 파란 선을 넘어가게 된다. 파란 선을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주식시장 하락, 일본 주식시장 하락, 중공 주식시장 하락, 대한민국 주식시장 하락, 아프리카의 이름 모르는 국가의 주식시장이 있다면 그 나라도 빠짐없이 하락. 또한 달리 표현하면 주식시장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주요한 금융상품들, 특히 선물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품들도 같은 기간에 다 같이 연동돼서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비록 2021년 3월에 이 글로벌 옵션 지수가 파란선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제한된 하방 변동성을 나타나게 됐지만 역시나 이에 연동돼서 나스닥 지수 주요 금융상품들, 원유를 포함한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의 조정을 나타나게 됐어요.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파생시장의 만기에 따라서 이렇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을 갖고 앞에서 IEA가 나오고 무슨 연구원이 기술발전이라는 모호한 얘기를 내뱉고 뭐 여러 매체들 속에서 난리가 났죠. 특히 이 앞서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원자재 슈퍼사이클 또는 뭐 원유 업황 이것을 갖고 지금 파생시장 만기 주간에 벌어지는 원자재 가격의 흔들림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 그림을 통해서 매우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앞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주식시장하고 원유시장하고 변동성이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되게 돼요. 여기에 파란색 선으로 나타낸 게 S&P 500 주가지수, 여기에 나타낸 게 WTI 기준 원유 가격이에요. 앞서도 살펴봤었던 것과 같이 같은 기간에 두 개가 같이 움직이게 되는 변동성 특징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다른 특징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녹색 선으로 나타낸 원유 가격은 고점대가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주가 지수는 고점대가 높아지는 상승 추세, 즉 일정 기간의 변동성이 누적된 방향성이 주식시장은 상승 추세, 원유 시장은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즉 변동성, 파생시장 만기에 따른 변동성은 주식과 원유와 같이 움직이게 되지만 업황을 보게 되면 산업의 영향, 정책의 영향을 받는 그 방향성에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주식시장은 상승 추세, 원유시장은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이 뉴스가 저번 주 미국의 3월 옵션 만기 때 원자재 가격이 흔들리는 것, 그것은 이와 같은 추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변동성 원리가 작용한 것인데, 여기에다가 원자재 슈퍼사이클, 자, 여기서 이 변동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작은 화살표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되는데, 작은 화살표의 움직임과 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원자재 슈퍼사이클 방향성이라는 것을 갖고 왔죠. 이와 같은 변동성의 원리를 맞지 않는 방향성을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매우 황당한 일,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데가 있나, 앞에 뉴스에 거론된데 앞으로 무슨 분석 내용을 공유를 하든 별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만, 어렵지 않게 걸러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녹색 선으로 나타낸 주식시장은 상승 추세인데 왜 원유시장은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는가, 이 방향성이 이렇게 설정된 이유를 이미 수없이 많이 공유를 해왔죠.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게 세계 경제의 표준이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핵심이 미국이에요. 미국의 설비 투자 경기를 대표하는 산업 생산 지수를 나타내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파란 선으로 나타낸 이 미국의 산업 생산 지수에다가 녹색 선으로 수명주기를 나타내게 됐어요. 수명주기는 영어로 라이프 사이클 시어리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술 수명주기, 제품 수명주기,
반도체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스마트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사고 나면 새거가 나오고 새거가 나오고 새거라고 샀는데 접는 게 나오고 뒤로 접는 게 나오고 옆으로 접는 게 나오고 Z로 접는 게 나오고 가로로 화면 돌리는 건 옛날 건데 왜 만들었다가 망합니까? 망했던 거 또 만드니까 망하죠. 간단해요. 수명주기는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철학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와 같은 사회과학에 속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동안 보편성과 타당성을 검증을 받은 방법론이죠. 그것을 이와 같이 주요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에 접목하고 특정 기업 주식가격의 변화에 접목을 한 것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지적 재산권이 됩니다. 수명주기는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쇠퇴기까지 진행이 되게 되고 쇠퇴기에 이르면 소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를 귀향하는 불교의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돼요. 불교도 사회과학에 속하기 때문이죠. 철학과 같이. 이런 과정이 진행되게 되는데 파란색 선을 보게 되면 이미 쇠퇴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태동기를 아직 귀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년도서부터 붉은 박스로 나타낸 것과 같이 다시 글로벌 설비 투자 호경기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파란색 선이 태동기를 귀향하지 못한 채 반등 국면, 즉 이 두 개의 채널 마디 속에서 향후에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 호경기, 설비 투자 호경기 주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이 채널 네 마디를 움직이는 상승생애가 아니라 반등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서 원자재 슈퍼사이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이 개념을 여기다가 접목해서 설명을 하게 된다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란 다 지우고선 보게 된다면 글로벌 설비 투자 호호 경기가 지금과 같은 채널 두 마디의 반등 국면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와 같이 태동기를 넘어서 쇠퇴기까지 가는 상승세기가 진행되는데 1차 상승기, 2차 상승기와 같은 이 슈퍼사이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와 같은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왔었죠. 석유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원자재 관련된 설비 투자 제조업 경기에 관련된 원자재들 대부분 다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죠. 지금 보는 것은 구리예요. 구리도 앞서서 봤었던 설비 투자 경기에 연동되기 때문에 원자재, 구리도 태동기까지 귀향을 하지 못한 채 지금 반등 국면, 이 채널 두 마디에서 향후에 계속 움직이게 되는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아예 맞지가 않다는 것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또한 지난주에 원자재 가격이 조정을 나타낸 것은 원유의 고점대가 낮아지는 하락 추세의 방향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변동성에 의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참고로 그러면 지금이 어떤 시기와 견주어 볼 만한 시기인지 비교해 볼 만한 시기인지가 궁금해지게 되죠. 앞서서 살펴봤었던 구리의 수명주기예요. 여기에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충분히 공유한 바 있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을 조망하게 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되는 사계절 장세를 찾아볼 수 있게 되고 동일한 원리로 구리 가격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글로벌 경제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기를 매칭해 놨어요. 지금은 이와 같은 슈퍼사이클이 진행되는 시기가 아닌 원자재 슈퍼사이클 주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아닌 반등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봄의 계절이 되게 되죠. 코로나19가 발생됐을 때 국내외 언론 뉴스를 보게 되면 경제대공황 2020년 상반기는 그런 대로 경기부양 정책 때문에 버텼지만 2020년 하반기에 가게 되면 상업은행들의 연체율이 급속도로 치솟게 되면서 상업은행도 붕괴되게 되는 경제대공황 수준을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말로만 설명되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이 되게 됐죠. 2020년 6월 공개방송서부터 이와 같이 분석했었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제대공황 시기가 아니에요. 경제대공황은 글로벌 금융시장, 경제 및 금융시장이 겨울의 장세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는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봄의 계절에 와 있습니다. 경제대공황 아닙니다.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업은행 연체율 지표 이와 연관된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다 뉴스에서 말하는 상업은행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다 허구의 헛소리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진척도를 살펴왔었죠. 우리는 봄의 장세에 와 있어요. 봄의 장세 속에서도 이미 중기를 넘어서서
여름의 장세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춰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죠. 그래서 그와 같은 집단 면역이 갖춰지게 된다면 여름의 장세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들은 경제지표 변화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중이죠. 우리도 보게 되면 지금 봄의 장세와 있고 봄의 장세에서 반등 국면은 2010년도에 진행됐었던 요 시기와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여기에는 이제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설비 투자 호 경기는 2010년도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게 됐죠. 그래서 여기와 매칭을 해 보게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여기선 다 공유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가장 적절한 경제지표 원인과 결과 분석 결과가 되게 돼요. 오늘 이제 살펴본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 파생시장 만기 주간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제 업황 분석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동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된다. 그 변동성, 이 말을 직접 눈으로 봤죠. 이 변동성에 따라서 연동되는데 이 방향성이 다른 두 가지를 갖다가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뭐니 이 변동성을 설명하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제발 앞으로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은 만기 주간에 변동성이라는 게 존재한다 라는 것. 달리 표현하면 지금 여기서는 저번 주 미국 선물옵션 만기 주간 때 원자재 가격의 흔들림이 크니 원자재 슈퍼사이클 많이 틀리니 이 얘기가 나왔고 이 얘기를 대한민국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파생시장 만기 주간에 삼성전자의 가격의 흔들림을 갖다가 삼성전자 기업가치 분석, 반도체 업황 분석 갖고 설명을 하는 것도 맞지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또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이와 같이 글로벌 파생시장 그리고 주요 국가의 파생시장 만기 주간에 금융시장은 방향성에 반드시 수렴하지 않는 변동성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와 같은 뉴스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분석을 한 곳들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별로 참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되고 더욱 놀라운 일들은 월스트리트저널, 국제에너지기구, 국내 유력 증권사와 같이 좀 파급력이 있는 곳들도 아직도 이것을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의 개념 체계가 없으니 이와 같은 과거에 말로서만 전달되는 구전으로만 선배에게서 후배로 전달되게 되는 이 이야기들을 아직도 적고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4년 뒤가 되게 되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시대가 되게 되고 2030년이 되게 되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인간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하게 되는 놀라운 기술 혁신에 꽃이 피게 되는 시기가 되게 됩니다. 아직도 구전으로 전달되는 내용, 말로서뿐이 설명되지 못하는 내용,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네이버에 검색 차트 메뉴가 빠지고 경제지표 메뉴가 들어갔죠. 거기 들어가게 되면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누구나 적으면 50개, 많으면 100여 개가 넘는 경제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준비한 공개방송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개방송 마무리 증거대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빼고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기간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녹색 검색창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치게 되면 제일 위에 상위에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연결이 되게 돼요. 오늘 이제 공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본 은행의 정책 변화와 니케이 지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블로그 게재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그동안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과도한 실체와 객체가 괴리 현상이 굉장히 과도하게 진행되어져 왔고 이러한 일본 니케이 지수의 단기 과열 양상을 만들게 된 원인이 일본의 중앙은행이었다. 일본의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일본 기업들의 기업 지분 가치를 매입해 왔는데 이것이 이제 3월 19일에서부터 기존의 매입 규모를 꼭 유지하지를 않겠다라는 정책 변화를 나타나게 됐어요. 그에 따라서 니케이 지수가 조정이 나타나게 됐고 이에 대해서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일본의 기업 이익과 니케이 지수의 괴리 현상이 크다. 이거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거랑 관련돼서
저희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주상지라는 검색어를 누르시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카페로 연결이 되게 돼요.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여기에도 월, 화, 목 기간에 포스팅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유한 시황을 보게 되면 앞서서 살펴봤었던 그 일본의 니케이 지수의 조종세가 일본 은행의 정책 변화 때문인데 그 얘기와 관련돼서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여기 시황에다가 담아놨죠. 잠시 내용을 이제 또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의 3월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된 장에서 미국에 관련된 대형주 나스닥은 상승세를 나타나게 됐는데 니케이는 왜 조종세를 나타나게 됐을까? 바로 일본 은행의 그와 같은 이제 기업 지분 가치 매입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일본의 주가 지수 또는 일본 경제를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조망하게 된다면 수명주기라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태동기 성장의 성숙의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조종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일본 니케이 지수가 수명주기상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인 쇠퇴기에 와 있는데 일정 수준의 조종이 나타나게 된다면 얘는 일정 기간의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 되게 된다. 그렇지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특히 태동기를 넘어선 위치나 태동기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의 조종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큰 추세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얘기 분석한 내용들을 월화목 기간에는 이와 같은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게 되고 특히 이와 같은 포스팅 내용과 관련돼서 좀 더 깊은 지난 공개 방송에서 분석했었던 내용들, 연관된 내용들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드리게 돼요. 그래서 포스팅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링크를 걸어 드린 추가 내용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해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영상 자료, 지난 공개 방송에서 진행했던 내용 중에서 포스팅한 내용과 연관 있는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이렇게 걸어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기 위해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에 다시 양질의 내용을 갖고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